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이번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본가가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으로 좀 다녀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휴가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쵸. 코로나 블루도 생기고 좀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 여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여름도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상 복귀 준비를 잘 해봐야겠죠?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여름 휴가 후유증도 없애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 역사 여행 얼른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72년 8월 30일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평양 대동강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한 대표단 54명은 판문점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의 일정은 4박 5일로 회담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과 이산가족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남과 북 양측의 어떤 기대를 많이 했던 회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남북 적십자 회담은 언제 성립이 된 거예요? 네.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좋은 결과를 만들기에 충분한 회담이었는데요. 1972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의 당시 총재였던 최두선 총재가 10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남북회담을 제의했는데요. 제의한 이래 25번의 예비회담과 16번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를 북한 적십자사가 수락하면서 성립이 됐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당시에는 남과 북이 그래도 대화가 어느 정도 좀 통했나 봐요. 네, 맞아요.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 이후 9월 20일 판문점에서 제1차 예비회담이 열렸습니다. 상설회담 연락사무소 설치와 직통전화 가설 등에 합의했는데요. 그리고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북측과 남측 간의 상호 접촉의 대상자 또 제약 조건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회담은 난항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1973년 7월 13일 평양에서 다시 제7차 본회담을 했는데 회담은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12년 뒤인 1985년 제8차 본회담을 서울에서 열고 남북한 이산가족 등의 교환 방문 추진에 합의했죠. 그럼 이번엔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싹하고 스릴 넘치는 공포 영화, 그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영화를 꼽는다면 스크림과 나이트메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바로 웨스 크레이븐 감독. 2015년 8월 30일 세계 공포 영화의 거장 웨스 크레이븐이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호러 작품을 정말 많이 찍으신 감독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호러계의 대부. 네. 크레이븐 감독은 데뷔부터 사망 전까지 정말 호러 장르만 고집했던 진정한 공포 영화의 거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뇌종양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1939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난 크레이븐 감독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철학, 창작 석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이후 대학 강사로 일하다가 좋아하는 영화 일에 뛰어들어 1972년 왼편 마지막 집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1984년 꿈에 나타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 캐릭터 프레디 크루거가 등장하는 영화 나이트메어를 만들었는데요. 영화는 대성공! Tatum, just get in the car. Hello, Sydney. Hi, who is this? 1996년에는 공포 영화 장르의 규칙을 비튼 스크림을 내놓으면서 또 한 번 공포 영화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보면서 정말 공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진짜 전화벨 소리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영화 보고 나서는. 그렇죠. 그 가면만 봐도 좀 네. 무섭고. 네. 크레이븐 감독이 직접 만든 스크림이라는 그 영화는 하얀 가면과 전화벨 소리만으로도 관객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은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연출력이 아주 대단했던 작품으로 극찬받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 2월에 스크린5가 또 개봉을 했잖아요. 맞아요. 스크린5는 크레이븐 감독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40여 년간 꾸준히 공포 영화를 사랑하고 많은 공포 영화를 작업하며 생을 보낸 크레이븐.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1년으로 가볼까요?
1981년 유엔에서 매년 8월 31일 세계 실종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1981년 남미 코스타리카에서 실종자 가족 찾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국제사면위원회, 유엔 인권고등판무국, 국제적십자회 등 인권기관에서 모의했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정한 기념일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오랜 시간 전쟁과 납치 등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실종이 됐잖아요. 또 아직 찾지 못한 분들도 많고요. 네, 이날의 제정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투옥 중인 사람들 그리고 실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요. 좀 알려진 실종자뿐 아니라 숨겨져 있는 그 실종자들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는 터를 잃은 사람들이 강제 이주와 이민, 경제적 궁핍, 불완전한 신변 보호 속에서 종종 실종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도 1953년 6.25 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에 의한 납치가 계속됐습니다. 많은 납북자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인데요. 항공기 등 납북된 인원만 총 3,835명이고 516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아, 너무 충격적이네요. 근데 행방불명된 사람 중에는 노예가 된 사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몇 년 전에는 그 신체가 약한 사람들을 섬에서 노예로 부린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었죠. 이런 실종 관련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30일에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2010년에는 한국과 페루가 FTA 협정을 맺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날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경제 통상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은 뭐였어요? 일단 페루는 동아연 추석, 납 이런 전략적 광물 자원 보고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은 승용차였습니다. 역시. 네, 3,000cc 이상 대형차는 협정 발효 뒤 즉시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형차에 대한 관세가 5년 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1941년에는 우리나라의 작곡가 겸 지휘자 홍난파가 사망했습니다. 홍난파 작곡가의 노래는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고향의 봄, 봉선화, 뭐 옥수수 하모니카도 있고요. 그렇죠. 또 퐁당퐁당도 있고 맞아요. 다 아는 노래죠. 네. 자, 홍난파는 우리나라 근대 음악의 선구자로 서양 음악을 보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뭐 음악 천재가 아니었나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